창동에 제가 아파트를 동아청소를 2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요때 한 2년 정도, 2014년도죠. 공매가 진행되는데 최소한도로 몇 억 정도의 물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체납 금액이 불과 1, 2천 아니 몇 백의 물건들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최고 낙찰자의 지위를 갖고서 낙찰을 받고 공매를 취하시켜 주면 되지 않을까. 어느 날부터 그 시점에 눈이 갔습니다. 그래서 유력하. 마침 그 당시엔 물건이 들어온 게 이 동아청소였습니다. 3억 2천에 감정된 거고요. 이걸 제가 2억 8천2백에 낙찰을 받았네요. 뭐 배짱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은 이래 받아도 감정보다는 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잘했으면 뭐 한 70%도 받았던 상황들이었어요. 최고 낙찰자 지위 포기서. 자, 경매 같은 경우는 보름이 돼 결정이 되지만 공매는 장점이 월요일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 5시 되면 경합이 끝나고 목요일 날 11시가 되면은 발표가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은 월요일 날 다음 10시에 낙찰자 지위가 됩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이 아까워서 체납자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 목요일 날 11시에 결정이 됐지만 월요일 날 아침 9시 59분 59초까지 이 물건을 체납을 진행시킨 진행기관, 뭐 각 구청이든 세무서든 담당 공무원이 오케이만 하면은 공매는 즉시 취하됩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서 어떤 권한을 갖고 하지만 공매는 뭐다? 모든 법을 초월해서 세금을 우선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공매도 진행되고 쉽게 공매도 취하됩니다. 월요일 10시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체납자가 이 물건에 나가서 취하를 시키고 싶어도 최고 낙찰자 지위의 동의를 구해야만이 이 낙찰 포기서 찍어줘야만이 공매를 취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동역이 3종 일반 주거지였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었으니까 그렇고 이 앞에 이제 차량 기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큰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 괜찮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3억 2천, 3억 3천 하는데 2억 8천대 받으니까 잘 받다 하네요. 뭐 부동산을 내놓으시면 즉시 파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도 더 업할 수 있답니다. 어깨 힘은 딱 들어가네. 근데 나는 뭐 때 받았다? 잔금 낼 생각 없이 체납자하고 협상해서 최소한 한 2천만 원 받고 공매 취하시켜주고 끝내겠다. 한 4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잠깐 빨리 보고 되돌아가야 되니까. 사람 없네요. 한 8시쯤이 넘어가니까 낭낭한 노래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씨발로 막 천마다 겁니다. 국가안한테 왜 이래? 10년 전에 우리 와이프를 일을 시키면서 식당을 잠깐 했는데 안 돼서 그 당시에 98만 원의 세금 체납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이 정도는 안 됐다. 근데 이게 왜 560만 원 늘어났냐? 이게 공매나 진행 이해 못한다. 너 마음대로 해봐. 나는 항소하고 헌법에 뭐 제소할 거야. 이 논리입니다. 아파트 값이 3억 2천짜리 3억 4천 돼 있고 그나마 세금 체납 500밖에 없고 건상도 하나 없는데 당연히 공매를 취하시켜 주겠지. 제가 경험이 협상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좀 묻고라도 달리고 할 텐데 그래도 뭐 술 한잔 먹었으니까 하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다시 일요일날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언사가 나옵니다. 이게 4주 만에 한 주만밖에 안 남아서 물론 열흘이 있지만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내가 매달립니다. 내가 사실 잔금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잔금 세금 갚으세요. 제가 뭐 한 2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할 생각 없이 그냥 저는 보증금 찾아오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대부 큰 소리입니다. 너 같은 놈 버리 장관을 고쳐야 된답니다. 이제 속식으로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졸지에 투기꾼에다가 주 몰리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국가가 파는 물건이기 때문에 몇백을 몇천을 벌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2,800원 벌릴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잔금을 내게 되면은 법이 허용하는 한까지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 이제 공법수반대 가서 좀 부탁을 합니다. 내가 형편이 이렇다. 대출 좀 내도. 하니까 뭐 서로 내주겠답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금까지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끝까지 협상을 하자. 안 됐으니까. 내용 증명을 썼네요. 잔금 미뤘고, 2번 찾아갔고, 불미선 사태가 있어서, 뭐 했다. 소장 이렇게 씁니다. 제가 써놓고 한 10여 차례의 수정을 하고,
법무사들 용어로 지금 바꿔 들어간 거예요. 다 맹도성이 불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면을 안 하는데 법에는 묻는 게 있으면 푸는 게 있다고 항상 얘기를 했죠. 맹도소송의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인도병역은 열흘 만에 나오지만 맹도소송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우리가 지금 소송 고수 만나면 한 1년 동안 끌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겁이 나서 소송을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채권 가압류입니다. 채권 가압류를 같이 하는데 내가 낸 금액에 대해서 상대편이 안 비키니까 그게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거예요.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체납자입니다. 근데 요 밑에 하나 제3 채무자가 하나 갖다 붙죠. 누구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입니다. 월 3억에도 2억 9천 정도에서 6개월 정도가 예상되니까 월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합니다. 요 채권은 어디냐? 내가 낸 잔금, 배분, 이 배분을 중지를 시킨 겁니다. 왜? 채권가압류가. 정말 돈 못 가져가 내가 냈으니까 안 비켜주니까 난 내 물건 못 받았으니까 내가 받을 때까지 낸 돈도 가져가지 마.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져올 거야. 그 돈이 뭐로 들어간다? 공매 진행 비용과 같은 등급으로 올라갑니다. 1순위로 받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다니까 이만큼 재미난 제도가 없어. 그러면 맹도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 지금같이 임차인 못 구하는데 나는 더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채권가압류야. 잔금을 내고 한 달 내서 한 달 반 사이에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채권가압류가 다른 말로 뭐냐? 배분이의 신청서예요. 예. 자, 배분이의 소가 이제 우리가 겁을 내는 게 판결된 게 없잖아. 개인 간의 다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무사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요 문구를 읽어야 됩니다. 정권으로 대체해달라고. 이 문구 안 하면 판사가 싫으면은 현금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 신청서는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거짓이 드러나면 소송은 즉시 취하돼 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판사가 왜 100만 원인지 소명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그때서 대충 감이 없어갖고 그냥 2억 8천에 대한 월 이자 계산되니까 한 100만 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당이득에 대해서 몰랐어. 지금 같으면 한 3, 400을 주장해서 6개월 기준 잡아갖고 한 2천, 3천을 불러도 맞으면 인용해줄 텐데 그래서 소가 서투르니까 너무 적게 불렀다. 부당이득에 대해서. 지로가 아니고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이죠. 집행 권한이 그냥 안 됩니다. 집행할 때 판결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 송달 확정 집행문을 주세요. 요 문구가 3개 꼭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따로따로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송달이 되면은 2주부터 내가 요구한 권한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달 무죄. 소송 비용은 피고가 된다.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피해야 된다. 그 문구가 였고 안 였고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물건을 집행을 하고 나면 여기서 절차가 생겨요. 보관 창고에 하더라. 원래 규정상 일주일이지만 창고에 넣는 즉시 동상 경매를 집행해달라고 집행을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해야만 진행합니다. 아니면 협의기간을 봅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창고 비용 다 들어가죠. 한 달 반 지나서 집행을 하니까 창고 비용만 하고 기소해서 비용까지 해서 340만 원 나오네요. 부릅니다. 저걸 하니까 체납자가 물건을 안 찾아간답니다. 저거 사장님 되기도 억울하니까 그 창고 비용하고 보안비용에 350만 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냥 업자가 올 거니까 매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뭐 적시 수리하고 정신은 한 7개월 채 안 돼서 3억 1200에 팔았네요. 그러니까 뭐 한 3천만 원 정도 이자도 주경 받았으니까 남은 세면 되고 아이고 뭐 아파트 시급했다 하고 던졌습니다.